남한테 착하게 대하지 마라. 자신을 잃게 된다. 왜 무리한 사람들은 속 편하게 사는데 당하는 사람만 힘들어야 할까? 참 이상한 일이다. 사람을 봐가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만하다고 무시하는 것이다. 남한테 착해 보이면 안 된다. 왜냐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착해 보이면 나쁜 사람만 꼬인다. 차라리 싸우고 살기로 생각하면 편하다.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일부러 해주지 마라.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존중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좀 친해지면 사생활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그러지 마라. 사적인 일로 약점 잡힌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약점을 쉽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이 더 많다. 나쁜 사람들은 착해 보이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약점 잡는다. 다산 정약용이 말하길 무례한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것이다. 정약용은 예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결핍 때문에 남들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사람들을 바꿔보려 노력해야 할까? 아니,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변하길 바라지 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 뺏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둘째, 존중받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모두 그 사람의 일이다. 당신의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2명은 뭘 해도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뭘 해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고 살아라.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된다. 정약용도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무례한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냉정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화낼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겐 단호하게 대해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남을 필요 이상으로 배려하지 마라.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도 마라. 자신을 포기한 배려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내가 먼저 무너지고 망가진다. 무례한 상대에게 화낼 줄 모르면 존중받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도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다. 정약용은 적절한 시기에 화를 내지 않으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말했다. 화를 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어른이라면 차분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다.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화를 잘 못 낼까? 화를 내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다.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타인이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라.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 아니라면 피곤하게 남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이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며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스스로의 기준과 선이 있다면 남들이 그 선을 넘었을 때는 화를 내고 거절도 하라는 의미다.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어쩌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당신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지 마라. 또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라. 의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오래갈 사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존중받는 삶. 사실 정약용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도 시기 질투로 온갖 역경을 겪었고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을 대하는 자신만의 원칙이 분명했던 사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스스로가 먼저 굳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것도 좋지 않고 높이는 것도 좋지 않다. 어디서나 존중받고 품위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존중을 갈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남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다. 같이 책장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타인에게 보이는 나만 있을 뿐 진짜 나는 없다.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것,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눈치를 보는 것 등을 경계해야 한다. 정신없이 의식하고 질투하는 사이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삶을 살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사실 질투나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아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없어지거나 더 나로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중간만 하자라는 말이 있지만 살면서 중간이 제일 어렵다는 말로 생각이 바뀐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만큼은 꼭 중간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 누군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바꾼 삶,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이 좋다는 환상도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한때이다. 그 시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을 감추고 없애며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듣고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타인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휘감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먹고, 쓰고, 입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중한 자신이 꼭 직접 선택하기를 바란다. 당연히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하지만 늘 과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알고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빠르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를 뿐더러 불만 또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없다면 그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얼핏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인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면의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두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의 생각과 대처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만들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을 위한, 남에 의한 삶이 아닌 나로 인한 삶을 살길 바란다. 무례한 이들을 많이 봤다. 아주 살짝 보이는 그늘의 전부를 알게 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 말이다. 그나마 물어보기만 하면 다행인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듯 타인의 삶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처럼 읊어대는 걸 보면 그런 사람에게도 상처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쉬울까 싶다.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처럼 받아들여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까? 물론 누구나 가끔은 자신의 그늘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날이 있을 거다.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선이 지켜지는 것은 어렵다. 누구 하나 제대로 웃을 수 없으면 농담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아팠으면 무례한 거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늘이 잘 보이는 날에도 우선은 상상으로만 아는 척을 하길 바란다. 내가 싫은 걸 타인이 싫어하는 건 당연하니까. 충분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해도 언제나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거니까.
인간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워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헤쳐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가끔 그걸 초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 굳이 무엇을 더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그게 괜찮았는지, 괜찮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정답과는 멀어진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관계와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 관계에서 해야 하는 노력을 알게 될 수 있다. 또 가끔은 더 이상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관계를 새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이 났던 에너지도 충전이 된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일 수 없지만 반대로 항상 혼자일 수도 없다. 충전 후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살아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대처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타인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을 잠깐 떼어내서 나의 마음에만 붙여놓고 지내도록 하자.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사람이 싫어지는 것도 다 한때다. 가끔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소중한 인연도 아닌데 내 손으로 직접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이 당장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힘들어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제대로 끊어질 때까지 두는 것도 방법이다. 계속 어긋나며 금이 간 후에는 그럴 걸 예상했다는 듯이 반으로 쪼개지거나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거나 둘 사이의 신뢰다. 싸우면서도 계속 곁에 두는 것은 노력하면 더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욕심이거나 아직도 싸워볼 에너지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이다. 당장 비워지지 않는 욕심을 좀 더 부려보고 미련을 늘어뜨려 봐도 정말 변하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별을 결정하면 된다. 어떤 만남은 만남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별의 단계라는 말과 어울리기도 한다. 굳이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결말이 지어진다. 너무 힘든 관계에 목을 메고 있고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 보자. 그리고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 된다. 이만하면 충분히 되었다. 남한테 착하게 대하지 마라. 자신을 잃게 된다. 왜 무리한 사람들은 속 편하게 사는데 당하는 사람만 힘들어야 할까? 참 이상한 일이다. 사람을 봐가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만하다고 무시하는 것이다. 남한테 착해 보이면 안 된다. 왜냐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착해 보이면 나쁜 사람만 꼬인다. 차라리 싸우고 살기로 생각하면 편하다.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일부러 해주지 마라.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존중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좀 친해지면 사생활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그러지 마라. 사적인 일로 약점 잡힌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약점을 쉽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이 더 많다.
나쁜 사람들은 착해 보이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약점 잡는다. 다산 정약용이 말하길 무리한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것이다. 정약용은 예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결핍 때문에 남들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사람들을 바꿔보려 노력해야 할까? 아니,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변하길 바라지 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 뺏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둘째, 존중받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모두 그 사람의 일이다. 당신의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2명은 뭘 해도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뭘 해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고 살아라.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된다. 정약용도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무례한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냉정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화낼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겐 단호하게 대해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남을 필요 이상으로 배려하지 마라.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도 마라. 자신을 포기한 배려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내가 먼저 무너지고 망가진다. 무례한 상대에게 화낼 줄 모르면 존중받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도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다. 정약용은 적절한 시기에 화를 내지 않으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말했다. 화를 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어른이라면 차분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다.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화를 잘 못 낼까? 화를 내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다.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타인이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라.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 아니라면 피곤하게 남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이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며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스스로의 기준과 선이 있다면 남들이 그 선을 넘었을 때는 화를 내고 거절도 하라는 의미다.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어쩌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당신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지 마라. 또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라. 의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오래갈 사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존중받는 삶. 사실 정약용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도 시기 질투로 온갖 역경을 겪었고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을 대하는 자신만의 원칙이 분명했던 사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스스로가 먼저 굳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것도 좋지 않고 높이는 것도 좋지 않다. 어디서나 존중받고 품위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존중을 갈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남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다. 같이 책장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타인에게 보이는 나만 있을 뿐 진짜 나는 없다.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것,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눈치를 보는 것 등을 경계해야 한다. 정신없이 의식하고 질투하는 사이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삶을 살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사실 질투나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아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없어지거나 더 나로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중간만 하자라는 말이 있지만
살면서 중간이 제일 어렵다는 말로 생각이 바뀐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만큼은 꼭 중간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 누군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바꾼 삶,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이 좋다는 환상도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한때이다. 그 시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을 감추고 없애며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듣고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타인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휘감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먹고, 쓰고, 입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중한 자신이 꼭 직접 선택하기를 바란다. 당연히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하지만 늘 과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알고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빠르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를 뿐더러 불만 또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없다면 그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얼핏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인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면에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두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의 생각과 대처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만들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을 위한, 남에 의한 삶이 아닌 나로 인한 삶을 살길 바란다. 무례한 이들을 많이 봤다. 아주 살짝 보이는 그늘의 전부를 알게 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 말이다. 그나마 물어보기만 하면 다행인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듯 타인의 삶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처럼 읊어대는 걸 보면 그런 사람에게도 상처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쉬울까 싶다.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처럼 받아들여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까? 물론 누구나 가끔은 자신의 그늘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날이 있을 거다.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선이 지켜지는 것은 어렵다. 누구 하나 제대로 웃을 수 없으면 농담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아팠으면 무리한 거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늘이 잘 보이는 날에도 우선은 상상으로만 아는 척을 하길 바란다. 내가 싫은 걸 타인이 싫어하는 건 당연하니까. 충분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해도 언제나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거니까. 인간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워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헤쳐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가끔 그걸 초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 굳이 무엇을 더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그게 괜찮았는지, 괜찮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정답과는 멀어진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관계와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 관계에서 해야 하는 노력을 알게 될 수 있다. 또 가끔은 더 이상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관계를 새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이 났던 에너지도 충전이 된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일 수 없지만 반대로 항상 혼자일 수도 없다. 충전 후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살아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대처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타인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을 잠깐 떼어내서 나의 마음에만 붙여놓고 지내도록 하자.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사람이 싫어지는 것도 다 한때다. 가끔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소중한 인연도 아닌데 내 손으로 직접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이 당장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힘들어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제대로 끊어질 때까지 두는 것도 방법이다. 계속 어긋나며 금이 간 후에는 그럴 걸 예상했다는 듯이 반으로 쪼개지거나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거나 둘 사이의 신뢰다. 싸우면서도 계속 곁에 두는 것은 노력하면 더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욕심이거나 아직도 싸워볼 에너지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이다. 당장 비워지지 않는 욕심을 좀 더 부려보고 미련을 늘어뜨려 봐도 정말 변하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별을 결정하면 된다. 어떤 만남은 만남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별의 단계라는 말과 어울리기도 한다. 굳이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결말이 지어진다. 너무 힘든 관계에 목을 메고 있고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 보자.